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구독자님 중에서 결혼을 잘못하셔서 다시 베트남 국제 결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5년 초청 제한이 걸려 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으신지 신부가 임신을 하면 한국에 올 수 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와이프와 빨리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신부는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의 상담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가만 듣자 하니까 50대의 재혼 남성인데 20대의 초혼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부터 잠자리 트러블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거의 잠자리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찜찜해서 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신부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 그때 자신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그 신부가 한국에 와서도 신랑이랑 겸상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신부 측에서 무대응으로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를 봤대요.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말은 나왔어도 이혼은 안 한 거니까 앞으로 예정이란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분이 하는 말만 듣고 추정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베트남에 다시 가서 그 구독자님의 처지를 이해하고 결혼을 해줄 만한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신부들은 정상적인 신랑들도 많은데 굳이 그 임신을 통해서 결혼하는 케이스밖에 안 되는 이 신랑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업체가 신부한테 어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숨기고 결혼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결론은 어떤 경우의 수의 문제인 거예요. 이 남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을 수용할 여자가 극히 일부인데 그 중에서 좋은 여자 찾기란 그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리수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아니 케이스가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닌데 제가 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대부분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서로 형평성이 맞을 때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했네요. 사장님, 제가 제 아는 사람 소개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닌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초청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할 사람도 거의 없지만 제가 내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불합리함을 주면서 결혼하라고 난 못합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충 2년인데 어차피 늦은 거 본인 자체가 몰라서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늦어져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는 게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차피 늦어진 거 베트남에 가서 여행도 좀 하시고 사람도 좀 알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면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 초청 제한 문제가 풀린 다음에 결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임신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사장님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임신이 쉽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나이가 50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매칭 자체도 좋은 여성들이랑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임신하면 초청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꽂혀서 전후 사정 파악도 못하고 소개해 줄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어질어질한 거죠. 그냥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들어주고 있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래도 2, 3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무모한 짓이니까 행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좀 의미 있게 보내시고 그 초청 제한 풀리면 그때 진행하셔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끊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끊으시는데 제가 봤을 땐 늘 하는 얘기지만 본인 스스로 핸디캡이 있을 때 그에 동의하는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 치더라도 넓은 풀에서 그 중에 하나 좋은 여성 찾는 거와 좁디 좁은 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현명하고 국제결혼을 성공시키는 방법일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국제결혼도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상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심리로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의 생각이 누구한테 얘기해봐도 어리석은 거지. 이런 분들 의외로 좀 있어요. 행여나 신랑이 나이가 어려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정년기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준비되고 건강한 남녀가 있으면 케이스가 될 때 약혼하고 합방하고 임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가 대부분 신랑 신부가 좀 그래도 젊을 때 그게 돼요. 제가 지켜보면 50대도 뭐 한 방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는 비중보다 안 되는 비중이 훨씬 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뭐 저만 해도 뭐 따로 피임은 하지 않는데 뭐 아기가 생기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이미 기존에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스스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떤 낮은 경우의 수에 희망을 걸고 이렇게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제결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그 갭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하고 바로 이혼하시거나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예전보다 경제력이 엄청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청 제한 걸린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둘 만한 여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지.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가끔 호통치기도 하는데 이분한테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초청 제한 사유 있는 사람 소개 안 하니까 또 그런 케이스를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힘들게 결혼하면 결혼은 될지는 몰라도 결과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이 목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서 정작 중요한 당사자들의 감정이 대면대면해서 결국 파혼하거나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청 제한 사유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이렇게 신부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냔 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니까 그걸 따라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건데 참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들어는 주는데 또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왜 제가 간곡하게 부탁까지 해가면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좋은 꼴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튼 국제결혼도 상식적으로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가 아니면 좀 기다리거나 인내해서 결혼의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